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100세를 준비하는 최철용의 경제TV입니다. 국민들의 거리두기 적극 참여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소 줄어드는 반면에 동부구치소는 1192명으로 확진자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정부, 법무부, 방역당국은 철저한 책임 규명을 해서 사법 처리를 통해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힘드신 소상공인 및 국민들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1일 월요일 자산시장 이슈 및 뉴스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투데이즈 이슈를 보시겠습니다. 투데이즈 이슈 아시아 경제 코로나19 신규 확진 451명 41일 만에 400명대로 떨어져 11일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진 환자 451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 451명 이후 41일 만에 400명대로 내려간 것입니다. 하루 확진자 1000명 아래도 7일째 이어가면서 3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지는 모습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51명 늘어 누적 69,11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이 419명, 해외 유입이 32명입니다. 다만 휴일 진단검사 건수가 평일보다 감소한 영향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00명 이상 세 자릿수 신규 확진자는 지난해 11월 8일부터 이날까지 65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15명 늘어 누적 1,140명이 됐습니다. 입원 치료 중인 확진자 가운데 병세가 심한 위중증 환자는 395명으로 전날보다 6명 줄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된 환자는 52,552명으로 전날보다 2,143명 늘었습니다. 한편 수도권에 마련한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전날 무료 익명검사 1만 3,821건을 했고 직전일 검사를 통해서 확인된 신규 확진자는 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14일부터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확인된 누적 확진자 수는 2,943명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새로운 소식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서 전 국민이 무료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늦은 만큼 신년사로 밝힌 그대로 국민 모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만큼 약속한 대로 빨리 잘 이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시장 정부 믿고 가야 하나 집을 사 말아 실수요자 전략은 2021년 새해에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심상치 않습니다. 24번에 걸친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세난은 더 심화될 조짐입니다. 매매가 또한 강남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신고가를 경신하며 들썩이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들에게 적용되는 중과세 조치와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시장은 더욱 불안한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정부가 실거주자 위주의 정책을 폈지만 임차인을 위해 밀어붙였던 정책들이 모순적이게도 전세난과 매매가 상승을 촉발해 올해까지 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가장 주목되는 부동산 정책 중 하나는 오는 6월 1일부터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 조치입니다. 당정에서 다주택자에게 대한 징벌적인 수준의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는 있지만 기존 대책을 고수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최대 6%, 양도소득세 최대 72%등 다주택자를 압박하기 위한 고강도 세금 규제가 시장에 매물을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패닉 바잉으로 이어진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세금 폭탄으로 시장을 누르는 정책보다는 공급 확대에 대한 명확하고 강력한 신호를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집은 투자, 투기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 이 정부의 정책 기조인 건 동의합니다. 그러나 내 집 마련에 이 실수요자들까지, 무주택자들까지 모두가 투자를 위해, 투기를 위해 집을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서울처럼 수요가 많은 지역은 지금 사는 집이 10년 후 가격이 하락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볼 때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이 거주 목적이라면 자금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 집을 사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음, 금융 주식시장 인사이트. 주식 투자자들이 오는 3월부터 역대급 대폭락장이라 예상하는 이유. 한국 코스피의 주가지수가 이미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가 88,000원대로 오늘은 90,000원대에 안착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38,000원, 현대자동차는 246,000원으로 전일장을 마감했습니다. 카카오도 전일장 마감에 434,000원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배 상승한 것입니다. 모두가 코스피 3,500포인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없이 오르는 주식 없듯이 끝모르고 내리는 주식은 없다는 주식시장의 격언을 단순히 지나쳐버릴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3월 공포의 공매도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공매도는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에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산 값의 주식을 매수해서 빌린 주식을 갚고 차익을 얻는 매매 기법입니다. 이 공매도는 기관들의 전유물처럼 개미들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코스피 공매도 금지가 3월 16일부터 재개됨으로써 개미 투자자들은 이에 유의한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은 주식시장은 상승 곡선을 그릴 것이라면서도 과연 공매도가 시작되는 3월 지옥의 대폭락장이 오는 것에 두려움과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디지털 자산 코인 시장 토큰 포스트, 리플 XRP,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브릿지 통화로 역할 가능. 리플사는 암호화폐 XRP가 각국 은행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CBDC를 서로 연결해주는 브릿지 통화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7일 현지 시간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은 발표한 CBDC 관련 보고서를 통해 리플은 은행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의 브릿지 통화 역할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고서를 통해 리플은 CBDC는 미래 지불 수단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올해는 이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리플은
CBDC를 활용하기 위해 전 세계 80%의 중앙은행들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라며 개방형 표준 확립과 빠른 거래 속도, 낮은 거래 수수료 등을 위해 중앙은행들은 중립 브릿지 통화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립 브릿지 통화는 각국의 서로 다른 플랫폼에서 발행된 CBDC를 연결하기 위한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통화입니다. 이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통화를 통해서 이종 플랫폼 간 거래의 비효율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오늘 오전 디지털 자산 시장 시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이 드디어 한국 거래소에서 한화 4천만 원을 돌파했지만 5천만 원에 도달하지 못하고 크게 하락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재상승을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캐시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한 후에 역시 하락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리플은 XRP 브릿지 통화 발표로 다소 상승의 기력을 회복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타 알트코인들도 전반적으로 하락세입니다. 리플의 브래드는 SEC와 잘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 시장 가격 변동이 너무 커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워런 버핏과 54억 원짜리 점심 낙찰로 유명한 저스틴 선의 트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찰금은 자선단체에 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며 본 소개는 매수 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토큰 포스트, 트론 창시자 WLTC 트론 버전 조만간 폴로닉스에서 이용 가능.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 선이 WBTC, WETH를 트론 네트워크에서 출시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WBTC는 Wrapped Bitcoin, WETH는 Wrapped Ethereum 합니다. 그리고 WLTC, Wrapped Litecoin, 트론 버전도 플로닉스에서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트론이 BTC, 즉 비트코인 가치와 고정된 암호화폐 자산 랩드 BTC와 이더리움 가치와 고정된 랩드 이더리움을 트론 네트워크에서 발행할 예정이라고 트론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비트고가 밝힌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WBTC란 랩드 BTC이며 비트코인을 랩으로 싼 포장한 형태로 이는 비트코인을 이더리움 환경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실제로는 비트코인과 1대1로 고정되어 발행되면서 블록체인상에서 확인이 됩니다. 비트코인의 유동성을 탈중앙화 거래소 내에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활용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W 이더리움은 랩드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을 랩으로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더리움의 ERC20 표준으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이더리움 기반 알트 토큰들과 직접 거래가 가능한 것을 뜻합니다. W 이더리움, 즉 랩트 이더리움이 필요한 이유는 탈중앙화 플랫폼에서 다른 ERC20 토큰과 이더를 교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당연히 랩트 LTC, WLTC도 랩트 라이트코인으로 탈중앙화 거래소 내에서 라이트코인의 유동성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트론은 콘텐츠 거래를 위한 암호화폐입니다. 트론의 화폐 단위는 TRX입니다. 2014년 3월 중국 베이징에서 설립된 트론은 콘텐츠 기반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시스템 만들기 위한 블록체인 프로젝트입니다. 트론은 2017년 4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시작된 글로벌 방송 플랫폼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6월 1일부터 트론은 기존의 이더리움 체인에서 분리되어 오디세이 2.0이라는 트론의 메인넷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기존의 ERC20 토큰의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였는데 이때 동일한 개수의 새로운 트론 블록체인 코인인 TRX와 교환되었습니다. 이로써 트론은 트론 프로토콜과 트론 가상 머신 TVM, 즉 트론 버추얼 머신을 통해 D앱을 운영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더리움 가상 머신을 EVM이라고 합니다. 트론은 TVM이죠. 저스틴 선은 유명 경제잡지 포브스에서 아시아를 움직이는 주목할 30대 이하 창업가 30인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저스틴 선은 전 중국의 리플 대표로 활약했으며 1,000만 명이 사용하는 중국의 스냅챗이라 불리는 페이워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저스틴 선은 중국 베이징 대학과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스틴 선은 알리바바 그룹이 설립한 대학인 후판 대학도 졸업하여 마린의 제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대학을 3군데나 다녔네요. 그는 중국 최대 채굴사 비트메인의 우지안 대표와는 베이징 대학 선후배 사이로서 좋은 인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트론의 목표는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페이스북, 유튜브 등 개발자나 광고주들이 중개업자 없이 사용자들과 직접 거래함으로써 수수료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중앙집중식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트론의 작은 목표에 불과합니다. 트론의 더 큰 목표는 인터넷과 블록체인을 통해 하나의 분산된 플랫폼 생태계에서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완전히 새롭게 재형성하는 것입니다. 트론은 베이징과 샌프란시스코에 이중 본사를 두고 있으며 300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트론은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세계 17위의 암호화폐로서 시가총액 21억 달러, 약 2조 3천억 원대입니다. 현재 3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트론 블록체인 생태계를 간단히 요약해서 보시겠습니다. 트론은 위임 지분 증명 DPoS 방식으로 블록을 생성합니다. 트론의 경우 EOS의 BP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블록 생성자들을 슈퍼 대표자 SR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SR은 슈퍼 리프레젠테이티브라고 합니다. 트론을 소유한 사용자는 누구라도 슈퍼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슈퍼 대표자 후보자는 트론 커뮤니티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100명 중에서 선택됩니다. 선거는 24시간마다 개최되는데 모든 트론 소유자가 24시간마다 투표로 선출한 27명이 슈퍼 대표자가 됩니다. 슈퍼 대표자에게는 블록 생성에 대한 보상으로 한 개 블록 생성마다 32 트론이 지급됩니다. 트론은 2018년 7월 30일 트론 가상 머신 TVM 베타 버전을 론칭해 한 달간 테스트를 거쳐서 8월 30일 메인넷에 트론 가상 머신 TVM 트론 버추얼 머신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고 합니다. 트론 가상 머신은 트론의 생태계 발전을 위해 설계된 경량의 튜링 완전 가상 머신이며 개발자들이 트론 기반의 D앱을 만드는 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이더리움보다 더 빠른 속도와 더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면서도 이더리움과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트론은 6단계의 장기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데 이 6단계 로드맵 중에 현재 3단계 대항해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1단계인 엑스토셋은 IPFS와 같은 분산형 저장 기술을 활용한 분산 파일 공유 플랫폼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2단계 오디세이 기간의 목표는 스티밋과 흡사한 컨텐츠 권한 부여에 기초한 보상 지급 탈중앙화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트론도 스팀 파워처럼 트론 파워라는 동결 코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3단계 대항해, 그리고 4단계 아폴로, 5단계 스타트랙, 6단계 이영원, 이렇게 로드맵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외에 트론은 다중서명, 영지식증명, 크로스체인 통신 등을 새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7년부터 2027년까지의 10년의 기간 동안에 완성될 트론 블록체인 플랫폼의 로드맵은 다소 긴 기간인 것 같지만 플랫폼의 성공을 위해서는 짧지도 길지도 않은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미국 금융당국 및 증권거래위원회 SEC 증권법 관련 트론의 반응에 대한 기사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인리더스, 트론 미 당국 조사 가능성 제기, 저스틴 선, 그럴 일 없다. 미국 금융당국이 트론을 조사하고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트론 창업자가 그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5일 현지 시간 블록체인 투자사 시니 하인 벤처스 파트너 아담 코크라는 트위터에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론이 미국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을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했습니다. 그 설명에 따르면 작년 봄 뉴욕의 한 단체가 트론 재단을 상대로 정권 사기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그해 12월 트론 재단은 해당 케이스가 사법적으로 관련이 없고 직접 판매도 아니라며 소송 기각을 신청했습니다. 이 소송의 핵심은 트론 창립자 저스틴 선 소유의 두 미국 법인 폴로닉스, 비트 트렌토그레소를 말합니다. 와 관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폴로닉스는 2019년 12월 트론을 상장한 후 KYC, AML 요구 없이 하루 1만 달러까지 입출금할 수 있는 레벨 1 계정을 신설했으며 또한 사용자가 아무런 인증 없이 최고 50배 레버리지로 암호화폐를 선물 거래를 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이는 앞서 미국 규제당국이 비트맥스를 기소한 이유와 같고 게다가 폴로닉스 운영진은 미국에 기반을 둔 상태입니다. 비트토렌토의 경우도 여전히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두고 있어 미국 정권법 영향을 받습니다. 트론은 트론 기반 랜딩 앱과 도박 앱을 홍보해 왔는데 만일 블록체인이 충분히 탈중앙화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앱들은 미국에서 불법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모든 조사가 부정적인 조치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조사는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으며 현재 사안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과 관련 문제가 이미 해결됐을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트론 창시자 저스틴 선은 트론 재단은 싱가포르 소재 재단으로 미국 국경 안에 위치하지 않는다 라며 나아가 트론은 ICO 당시 미국인에게 트론을 판매하지 않았다며 트론 재단은 미국 당국 조사 리스크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또한 트론은 글로벌 유명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정권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법률 소견서도 소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론이 미국 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컴플라이언스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끝으로 2년 전 시장이 어려울 때에 저스틴 선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트론은 4대 암호화폐가 되어야 한다. 그 정도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개발에 몰두하고 있으며 시장이 우리 잠재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2년이 지난 지금 트론은 과연 그가 말한 코인마켓캡 4대 코인 그리고 150원의 가격이 달성이 될지 어떻게 될지 한번 주목해 봅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철용의 경제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